실장님, 여기가 30평형인데 40평형 같기도 하고 50평형 같기도 한 이 넓은 주방에 비결이 있으시다고. 그 비결은 두두두두두두. 근데 디자인적으로도 좋은 퀄리티의 아웃풋을 제공을 하면서 라이프 스타일도 어느 한 명 놓치지 않고 이렇게 세심하게 담아주시는 모습이 안녕하세요. 영님의 김수연 연구원입니다. 오늘은 30평형대 고덕동 현장에 와봤는데요. 대표님 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잠실에 위치하고 있는 이림 디자인 림을 맡고 있는 이상은 실장입니다. 저희는 고객님의 취향을 함께 찾아가는 인테리어 업체예요. 이번 현장도 고객님의 취향을 담아 인테리어를 진행했습니다. 또 이번 현장은 되게 특별하신 분들이 거주하실 예정이라고 들었는데요. 저희 고객님께서 개인 사정으로 20년간 온 가족과 계속 떨어져서 지내셨다고 해요. 부부의 프라이버시와 자녀분들의 프라이버시, 그리고 온 가족의 따뜻함을 담을 수 있는 공간으로 저희가 경애화락이라는 프로젝트명을 지었거든요. 네, 그러면은 클라이언트의 라이프 스타일을 잘 담아서 1인 디자인만의 솔루션을 어떻게 풀어내셨는지 저도 너무 기대가 되는데요. 구경하러 한번 가보실까요? 출발! 실장님, 여기 현관이 아무래도 이 전반적으로 베이지 톤이랑 우드 톤으로 정리를 하신 것 같은데요. 의도가 혹시 있으실까요? 저희가 경애화락 하우스잖아요. 네. 가족들의 즐거움과 화목함, 따뜻함을 담아내고 싶어서 전체적으로 베이지 톤과 우드 톤을 적용했습니다. 여기가 또 신축 단지다 보니까 기존의 가구들도 있고 거기에 또 추가로 설계해주신 부분도 있다고 들었어요. 신발장 같은 경우는 기존에 있던 가구예요. 컬러를 맞추기 위해 본인의 발렌블랑 필름을 입혔고요. 그리고 이쪽에 보이시는 공간은 팬트리 공간인데요. 기존에는 그냥 뻥 뚫려있던 공간입니다. 가구 도어를 넣어드리고 내부에는 선반창을 넣어드렸습니다. 4인 가족이 다 캐리어도 각자 다르실 거고 그리고 취미생활도 다르실 텐데 이렇게 넓은 보관 공간이 있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4인 가족에 각자 캐리어가 들어갈 수 있도록 밑에는 이렇게 선반이 아닌 오픈을 해드렸습니다. 아, 너무 좋습니다. 이 중문 쪽을 보니까 중문도 브론즈 유리를 적용을 하셨더라고요. 디바이딩을 또 세로 줄무늬가 좀 들어간 디바이딩으로 선택을 했는데 이제 저희 복도에 들어가는 마그네틱 조명과도 이어지는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복도에 이렇게 서서 보니까 뭔가 걸리는 것도 없고 우드와 세라믹 느낌이 나는 메스감이 굉장히 조화로운 것 같아요. 고객님께서도 원하시던 포인트 중 하나예요. 자녀방이 너무 좁으니 도어 열리는 반경을 줄여서 슬라이딩 도어를 적용하고 싶다. 근데 이제 저희가 레일이 노출되면 또 지저분해 보이잖아요. 네네. 그래서 영림의 히든 슬라이딩 도어를 적용한 현장입니다. 너무 좋아요. 그 레일은 안 보이되 이렇게 마그네틱 조명은 복도 라인대로 설계를 해주시다 보니까 훨씬 더 이질감 있는 공간이 연출된 것 같아요. 맞습니다. 거실 간접 조명은 일반 간접 조명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보시면 조금 다름을 느끼실 수 있는데요. 빛이 더 은은하게 비치는 방식으로 디자인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 도착하자마자 운전함을 숨겨놓으셨다 그래가지고 제가 네. 좀 찾아봤거든요. 근데 발견을 못했어요. 운전함은 이쪽 공간에 숨어 있습니다. 저 이렇게 라인을 넣었는데요. 네. 이렇게 운전함이 숨어 있고요. 사실 여기에 경첩을 달려고 하면 벽면이 7cm 이상 튀어나와야 돼요. 그러면 공간을 너무 많이 잃다 보니 저희가 최소한의 두께만 뽑아내고 경첩은 홈을 파서 넣어놓은 상태입니다. 보통 이렇게 뭔가를 숨기려고 하면 거기에 덧대는 형태가 되다 보니까 데드 스페이스가 되게 많이 늘어나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렇게 또 따로 벽을 또 파가지고 공간 확보를 해주신 게 굉장히 세심한 배려가 돋보이는 것 같아요. 실장님, 여기 키친이 30평일 키친이 맞아요? 되게 넓게 가구가 들어갔죠? 네. 복도나 현관처럼 여기 베이지 톤이랑 우드로 이렇게 설계를 해주신 것 같은데 키친 구조가 원래 이게 아니었다고 들었습니다. 전에는 냉장고장이 이렇게 쭉 길게 있었고요. 이쪽은 그냥 싱크대만 있었어요. 그리고 아무래도 조리를 하시면서 냉장고를 갈 때 여기 중간에 있는 아일랜드를 지나서 이쪽에 냉장고에 가기에 동선이 너무 멀잖아요. 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효율적인 동선으로 디자인을 잡아드렸습니다. 여기가 30평형인데 40평형 같기도 하고 50평형 같기도 한 이 넓은 주방에 비결이 있으시다고. 그 비결은 두두두두두두 바로 아플 키친으로 만든 구조 변경 설계입니다. 일반적으로 싱크대 높이가 870이에요. 근데 고객님께서 키가 크신 편이에요.
그래서 싱크대 높이를 키에 맞춰서 910 높이로 맞췄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디 같은 경우도 몸통이 딱 사이즈가 정해져 있는데 다리발만 높여요. 맞아요. 그래서 수납 공간도 그만큼 줄거든요. 네. 근데 아펠 키친 같은 경우는 바디까지 크게 제작이 되다 보니 수납 공간도 넓게 확보가 가능합니다. 우선 저희가 가구에 사용한 소재는 루나예요. 그리고 이 세라믹은 이제 오스투니아 치안치아노 제품인데요. 영림 세라믹의 장점이 두께를 선택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네. 저희가 상판은 일반적으로 12T를 많이 사용하잖아요. 네. 벽면까지 12T로 올라가면 사실 금액적인 부담이 있어요. 오버스펙이죠? 맞습니다. 그래서 상판은 12T로 하고 벽면은 같은 세라믹인 6T짜리로 해서 비용 절감을 했습니다. 실장님, 가전소물장에도 가족들을 위한 세심한 배려를 담으셨다고 들었어요. 맞습니다. 우선 따님이 원하시는 오븐이랑 에어프라이어가 들어갈 수 있는 장을 설계해드렸어요. 근데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네. 빌트인 제품이 아니다 보니 이제 열이 빠져나갈 공간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조금 높게 제작을 네.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여기 하부 같은 경우에는 서랍으로 또 제작을 해드렸어요. 그래서 오븐에서 사용할 수 있는 장갑이나 커트러리 이런 거 넣으실 수 있게끔 제작을 해드렸습니다. 혹시 하부에도 뭐가 있나요? 하부에도 이렇게 밥솥이 숨어 있어요. 밥솥 밑에는 이제 또 서랍을 넣어드렸고요. 안쪽에 또 선반이 하나 숨어 있습니다. 이 선반은 밥솥을 위한 또 선반입니다. 맞아요. 밥솥의 높이를 고려하면 얘가 또 증기배출이 돼서 위에다가 바로 선반을 놓을 수는 없는데 이렇게 좀 얕은 선반을 배치를 해주셨네요. 아, 이렇게 꼼꼼한 설계가 가능한 이 키친은 아펠 아펠 키친이죠. 그리고 저기 아일랜드 쪽에 일반 도어가 아니고 약간 좀 큰 형태의 도어가 들어가 있네요. 이런 평형대의 구조에서는 식탁이 아일랜드 앞에 들어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제 아일랜드 앞에 식탁이 놓아지면 일반 여다지장은 사실 사용이 불편해요. 네. 그래서 미닫이 도어를 적용하여 앞쪽 서랍장까지 전체 사용하실 수 있게끔 설계를 도와드렸습니다. 실장님, 보통은 여기에 후드가 와서 시야를 딱 가려줘야 되거든요. 근데 후드가 없네요. 아일랜드 후드는 이렇게 천장에서부터 네모나게 내려오잖아요. 네. 근데 저희는 그게 싫어서 천장에 매립하는 후드를 선택하여 설계를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고객님이 나물을 좀 즐겨 드신다고 들었어요. 네, 맞아요. 고객님께서 조리도 좀 하실 계획이신데요. 네. 사실 이쪽에서 요리를 하면서 저희가 소스류를 사용할 때가 많잖아요. 네. 근다고 여기에 망장을 끝에 붙이면 네. 사실 이쪽에서 나물을 묻히면서 되게 불편한 동선이에요. 네. 그 망장을 가운데에다가 적용하여 사용하실 수 있게끔 설계를 진행했습니다. 아, 그러면은 어머님 혼자서 요리를 하시는 게 아니고 가족 구성원이랑도 같이 할 수 있겠네요. 여기서 조리를 하고 여기서 나물을 묻히면 같이 이 망장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구조라는 거죠? 맞아요. 그래서 아빠는 저기서 밥을 짓고 네. 엄마는 여기서 요리를 하고 딸은 여기서 나물을 묻히고 이런 동선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사이즈별로 그릇을 보관할 수 있는 서랍도 이렇게 양쪽에다가 설계를 해주셨는데 제가 살짝 걱정되는 게 믹서기라든지 착즙기 같은 것들도 많이 쓰시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은 좀 부피가 큰데 어디에 보관을 해야 될까요? 이제 여기가 키 큰 장으로 쭉 이어지잖아요. 네. 이쪽 아일랜드와 이어지는 공간 이 부분에 넣어드렸습니다. 아. 그래서 얘가 이렇게 슬라이딩 도어예요. 믹서기를 사용하실 때 좀 더 간편하게 하실 수 있도록 설계를 진행했습니다. 또 안 쓰실 때는 바로 넣어서 도어만 닫으면 맞아요. 깔끔하게 수납할 수 있는. 그럼 밑에는 이게 막혀있는데 어떻게 사용하죠? 이쪽 공간은 이 키 큰 장의 멍장을 또 활용을 했어요. 네. 여기 보시면 여기는 반대편으로 도어가 열립니다. 그래서 하부에는 로봇 청소기가 있고 접이식 다리미판이 있어요. 그래서 옆에 있는 세탁실에서 바로 이어서 사용하실 수 있는 동선으로 설계를 했습니다. 사실 이렇게 적용할 수 있었던 이유가 영림 아펠 키친이어서 그래요. 그래서 전체적인 수납에 맞춰서 다 선반 높이부터 이제 수납 시스템까지 설계를 할 수 있었습니다. 네, 여기는 안방인데요. 여기 들어오기 전에 보니까 중문이 되게 크고 예쁘게 설치가 되어 있더라고요. 안방에는 이 집의 포인트 공간이라고 할 수 있는 간살 도어를 적용을 했어요. 네. 근데 이제 여다지가 아니라 이제 슬라이딩으로 적용을 했는데요.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문의 폭이 900 사이즈 정도 되잖아요. 근데 저희가 간살 슬라이딩을 1200 사이즈로 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나머지 공간에는 네. 앞쪽에 거울을 덧대서 문을 닫았을 때 개방감이 있게끔
또 네. 확장감도 느껴질 수 있게끔 설계를 진행했어요. 보통 이 평형대 평면이 이렇게 복도에서 쳐다봤을 때 문이 보이진 않거든요. 이거 혹시 구조 변경하신 건가요? 맞습니다. 이전에는 복도에서 그 기존의 주방장이 되게 못생기게 있었어요. 네. 그래서 걔를 과감하게 없애고 안방 도어를 이 위치로 이동을 했습니다. 여기가 기존에는 이제 드레스룸 장이었어요. 네. 이제 벽면을 다 철거를 하고 네. 전체적으로 큰 공간으로 만든 다음에 붙박이장을 여러 곳에 배치를 해봤습니다. 이렇게 사실 한쪽 벽면이 다 붙박이장이어도 수납량이 많이 들어가는데 여기에 또 추가로 중간에 파티션 개념이기도 한 수납 공간을 양 옆으로 쓸 수 있게끔 설계를 해주셨더라고요. 그리고 저희가 또 아펠 키친의 장점이 커스터마이징이잖아요. 네. 혹시 첫 번째 서랍 열어보시겠어요? 여기 안에 네. 콘센트를 넣어드렸어요. 사실 화장대 화장품이 이것저것 올라갔는데 네. 벽면에 콘센트를 사용하면 콘센트에 손에 부딪혀서 넘어지고 막 좀 지저분해지고 이러잖아요. 맞아요. 서랍에서 보관하시면서 바로 콘센트도 사용하실 수 있게끔 안쪽에 콘센트를 마련해 드렸습니다. 그러면 좀 안쪽으로 들어가 보면 침실이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정말 여기에 발을 갖다 대니까 불이 딱 켜지네요. 고객님께서 밤에 화장실을 정말 많이 가신대요. 근데 이제 두 분이 같이 주무시는데 모든 불을 켜면 사실 비 때문에 잠에 방해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하부에 이렇게 간접 조명을 넣는데 전체가 켜지는 게 또 아니에요. 딱 반반 나눠서 네. 내려오시는 쪽 반절이 켜집니다. 이게 저는 라이프 스타일에 진짜 딱 반영을 한 설계인 것 같아가지고 고객님이 정말 만족도가 높으셨을 것 같아요. 이 침대 헤드 부분도 영림 필름을 적용하셔가지고 또 저희가 계속 중문이나 이런 버티컬 요소들을 봤었잖아요. 여기도 이렇게 나눠서 버티컬 요소를 넣어주셨네요. 그리고 이 앞쪽에 보이시는 건 영림에서 핫한 발렌 필름을 넣어서 두 가지 조합을 만들어냈습니다. 여기가 자녀방이 총 2개인데 한쪽은 발코니를 확장한 버전 그리고 한쪽은 발코니를 확장하지 않고 활용한 버전이라고 들었거든요. 이 방은 발코니를 확장한 버전이에요. 그래서 우선은 입구가 슬라이딩 도어인데요. 슬라이딩 도어는 자녀의 취향에 맞게끔 안쪽은 어두운 컬러로 제작을 해드렸습니다. 보이시는 장은 이 방 주인의 따님 키에 맞춰서 제작을 해드렸거든요. 그래서 수납의 높이나 이제 거울의 높이도 다 키에 맞춰서 설계를 해드린 상태입니다. 그리고 다른 자녀분 방은 또 입구에 들어갔을 때 시야를 살짝 가려주는 타공판으로 설계를 해주셨던데 이유가 있을까요? 둘째 따님께서는 내 방에는 전실 같은 공간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하셨어요. 네. 그래서 침대를 가려줄 겸 입구에 타공판을 설치해드렸습니다. 그래서 한번 이렇게 입구 쪽에서 시야는 가려주되 뭐 동선이나 뭐 공간 활용은 또 최대한으로 설계를 해주셨군요. 이게 들어오니까 바로 조명이 켜지네요. 여기는 이제 간접 센서 등으로 설계를 했어요. 그리고 메인 등도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제 저희가 고객님께서 네. 밤에 화장실을 되게 자주 오신다 그랬잖아요. 네. 그럴 때마다 매번 스위치를 작동하면 불편함이 있으실 것 같아서 저희가 최소한의 조명은 센서로 작업을 해드렸어요. 그리고 타일 같은 경우에는 벽면은 600에 1200각, 바닥은 600각을 사용했어요. 이번에 영림에서 나온 신제품인데요. 근데 이 타일을 보시면 되게 닭종이를 좀 뭉쳐놓은 듯한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간살과 좀 더 잘 어울리는 타일을 선택해서 이렇게 디자인을 적용해봤습니다. 오늘 이렇게 넓어 보이는 키친을 설명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 30평형대 키친도 어떻게 동선을 짜느냐, 어떻게 구조를 짜느냐에 따라서 평형대가 넓어 보일 수 있다는 걸 배운 것 같습니다. 우선은 고객님의 라이프 스타일에 맞춰서 구조 변경이 조금 필요해요. 약통을 어디다가 놓으시는지, 컵을 어디다가 놓으시는지 이런 부분까지 디테일하게 상담을 해서 주방 구성을 짜드리고 있거든요. 공간만큼 중요한 게 구성원들의 라이프 스타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디자인적으로도 좋은 퀄리티의 아웃풋을 제공을 하면서 라이프 스타일도 어느 한 명 놓치지 않고 이렇게 세심하게 담아주시는 모습이 1인 디자인만의 장점인 것 같습니다. 저희 1인 디자인도 1인 디자인만의 이야기를 담은 유튜브 채널을 운영 예정인데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 앞으로도 좋은 현장 많이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까지 안녕.